네, 오늘은 국어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어 공부는 사실은 독서가 베이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냥 그림책, 동화책, 소설책 구분 없이 그냥 책을 꾸준히 많이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독서 내공이라는 게 쌓이는 건데, 지금 요즘 시대에 너무 필독서 또는 뭐 교과 연계 독서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일찍부터 좀 요구받는 게 오히려 독서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좋아해요. 책을 읽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은 전혀 네, 유전자에 책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독서가 잘 안 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읽어줄 때는 꾸준히 많이 이제 책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읽어주는 동안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가 하는 기대에 부풀었죠. 그랬는데 스스로 책을 읽지는 않아요. 본인이 책을 찾아 읽는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엄마가 강제로 읽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좀 읽다가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중단하게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독서는 좀 네, 유전자 또는 체질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책을 읽을 수 없다거나 나는 책이랑 안 맞아 이렇게 책을 멀리할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읽어가는 전술을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읽는 유전자가 없는 아들에게 쓴 방법이 10분 독서입니다. 그냥 10분만 스탑워치 켜놓고 더 이상 나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스탑워치 켜놓고 10분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친구에게 이제 독서를 시작을 할 때 10분만 읽자라는 이제 협의를 하고 시작을 했을 때 스탑워치 켜놓고요. 책을 읽게 했습니다. 저는 대신 읽다 보면 책이 재밌으니까 10분이 지나도 그 뒷페이지 조금 더 읽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나 10분 올리자마자 책을 탁 덮어요. 그래서 뒷페이지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그래서 조금 더 읽어. 아니, 10분이잖아. 그래서 하루 10분씩만 책을 읽는 걸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분씩만 읽어도 충분히 독서 내공이 쌓입니다. 아니, 내공이 쌓인다기보다는 독서량이 쌓여요. 그래서 독서를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책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 너무 막 어려운 책 필독서 그렇게 접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책이 그렇게 많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을 뭐 거의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처음으로 제대로 좀 책을 내가 책을 좀 많이 읽고 책 읽는 거 좋아하나라고 느낀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하이틴 로맨스라는 연애 소설을 정말 수업 시간이든 뭐 할 거 없이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깊이 있는 독서 같은 걸 해본 적은 없어요. 재밌는 책만 그냥 따라가면서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즘 고등학생이 뭐 도움되는 책 안 읽고 자기계발서 안 읽고 그냥 소설책만 읽는다고 하면 대부분이 아니 성적과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시간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책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안 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재밌는 책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책, 중요한 책만 읽어야 된다, 이런 환경에 놓이면서 오히려 정작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성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독서 활동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버리죠. 재미없는 책을 굳이 계속 읽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그건 국어 공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책을 읽으면 도움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치매 예방된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책을 계속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뇌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뇌운동 맥락에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도 그냥 계속 읽어보는 것도 운동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국어 공부법으로 돌아오면 독서 내공이 없는 사람은 그럼 국어 공부를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신 국어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 수능 국어는 어느 정도는 독서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텍스트의 길이가 크니까.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기본적인 교과서 위주의 공부는 독서랑은 약간 별개의 문제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도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만
국어만으로 안 돼요. 더군다나 독서 내공 없는 친구, 국어 기본기가 전혀 없는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습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꼴찌 여러분, 자습서 일단 무작정 자습서부터 사시면 안 됩니다. 자습서에 글씨가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자 수 조금 작은 평가 문제집으로 갑니다. 제가 평가 문제집 팬이기는 해요. 일단 자습서보다 얇아요. 그래서 공부 분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1등 할 거다, 100점 받을 거다, 그러면 자습서까지 완벽하게 씹어 먹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일단 여기 낮은 점수를 좀 벗어나는 선부터 출발하고 싶다, 그러면 평가 문제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집을 일단 구입하셔야 돼요. 평가 문제집 구입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우리 학교 출판사 그리고 우리 학교 교과서에 쓰여진 저자와 동일한 저자. 다른 과목은 평가 문제집 표지가 같다든지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평가 문제집이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국어는 같은 출판사인데 저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교과서에 적힌 저자의 이름과 자습서 또는 평가 문제집에 적힌 저자의 이름이 동일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평가 문제집을 구입을 하셨으면 이제 뭐예요? 읽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좀 팔도 아프고요. 내 팔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일단 쓰는 거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 필요한 게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력을 좀 어느 정도는 녹여 넣겠다 하는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평가 문제집을 구입을 하셨으면 이제 안을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읽으세요. 아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읽어도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그건 독서의 문제지 평가 문제집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한 번은 읽어야 돼요. 일단 한 번은 1단원, 단원 전체를 읽습니다. 교과서를 읽지 않고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읽으세요. 교과서에는 뭐가 많이 없어요. 그냥 본문밖에 없죠. 그리고 학습활동과 관련된 문제들도 문제만 있고 답이라든지 해설이 없기 때문에 읽어도 이거 뭐 하라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든지 해설 내용이 모두 기록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읽는 게 훨씬 더 좀 접근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집 또는 자습서를 처음부터 한 단원 전체를 쫙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 단원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단원인 건가? 시가 있는 건가? 소설이 있는 건가? 설명문이 있는 건가? 또는 문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가? 일단 그거부터 파악하고 다시 처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을 다 읽으셨으면 이제 앞으로 옵니다. 자, 조금 예외적인 게 뭐냐면 국어 자습서 일단 문제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 풀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어봤자 모르는 게 많구나, 공부할 게 엄청 많구나, 이 공부 못 해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예습 때 하시면 되고요. 공부 절대로 난 내 유전자에 공부가 별로 없다, 이런 친구들은 시험 공부, 시험 기간만이라도 이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다. 이게 뭐냐면 평가 문제집 또는 자습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본문 하단에 페이지마다 2문제에서 3문제씩 기본기를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풀지 말고 답을 찾으세요. 얘 답이 어디 있을까요? 네, 해설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설지에 가지 말고 해당 페이지에 있어요. 그 페이지에 그 문제 2-3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뒤져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읽기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냥 읽으세요 하면 뭐예요? 또 뭐야?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죠. 파란 글씨도 있네? 자습서는 빨간 글씨도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냥 색깔놀이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읽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답을 찾아서 씁니다. 샤프로 쓰세요. 아직 이거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정답을 찾았다는 확신 없을걸요. 그래서 샤프로 씁니다. 답을 샤프로 쓰고 난 다음에 해설지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해설지를 펼쳐서 내가 찾은 답이 정답이 맞는지를 비교하세요. 푸는 거 아니라 찾는 거였습니다. 내가 제대로 찾았는지, 내가 제대로 찾지 못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제대로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등장? 빨간 펜 등장하세요. 빨간 펜 들고 올바른 정답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빨간 펜으로 쓴 내용이 본문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찾으세요. 이 작업을 단원 전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뒤에 있는 단원 문제들을 먼저 풀러 가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어렵구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공부에서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할만한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할만한데 하는 마음만 들어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성적, 또는 그냥 학원과 학교를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방법은 정말 심각하게, 나는 좀 진지하게 공부라는 걸 좀 해서 성적이 좀 오르는 또는 변화하는 걸 구경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시험 전에 최소한 이건 해보자 하는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